중국이 구소련 시절에 건조됐던 항공모함을 중고로 매입을 해와서, 그러니까 고철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캐터펄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미국 말고는 없어요. 그 기술이 없어요. 스키점프대에서밖에 운영을 못하는 항공기들은 공대지 무장을 좀 무거운 걸 달게 되면 내가 연료를 좀 줄여서 나가야 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항공기의 능력을 충분히 제공을 못 해주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J-25 중국이 플랫폼을 러시아에서 가지고 가서 그 플랫폼을 계속 개량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F-35하고 모의교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해보면 압도적인 교전비를 보여주고 있죠. 항공 전자장비라던가 무장이라던가 차이가 좀 클 거예요. 그러니까 고철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중국이 구소련 시절에 건조됐던 항공모함을 중고로 매입을 해와서 처음에 운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구소련제 항공모함들의 단점은 그대로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작전 능력 측면에서 봤을 때 미 해군의 항공모함이 방어 제공도 하고 공세 제공도 하고 모든 걸 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한다면, 구소련제의 그 디자인의 항공모함들은 공대공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중심으로만 사실 갖추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함대가 공격을 받을 때 방어 제공 임무를 수행하는 형태의 임무들밖에 사용을 못한다. 재래식 항공모함이죠. 연료도 가득 실어야 되죠. 항공기도 심지어 커요. 캐리어 같은 경우는 조금 작거든요. 왜냐하면 그 스키점프대를 운영하는 경항모에서 운영을 할 거를 가정을 해서 그 항공기들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근데 중국이 운영하고 있는 J-25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다 보니까 운영할 수 있는 대수도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20대를 운영하는 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팀이나 전자기를 사용하는 캐터펄트 방식은 항공기한테 충분한 속도를 보장을 해줄 수 있어요. 이륙할 때 이륙 속도를 충분히 보장을 해줘서 그냥 집어 던지듯이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항공기가 가지고 있는 맥스 테이크 오프 웨이트라고 하는 MTOW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가득 실은 상태에서 항공기를 집어 던져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스키 점프대는 리미테이션이 걸려요. 그러니까 양력을 얻는 방식이, 캐터펄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 항공기한테 충분한 속도를 줄 수 있을 만큼 얘를 가속시켜주는 방식을 사용을 하는 거고, 스키 점프대는 양력을 확보할 수 있을 만한 고도를 확보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속도와 양력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확보가 못 되기 때문에 스키 점프대에서 이륙하는 항공기들은 맥스 테이크 오프 웨이트를 달성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사실상 안 된다라고 보면 돼요. 맥스 테이크 오프 웨이트로 이륙을 할 수 있으면 내가 2000파운드를 뭐 4발 달고 암람도 가득 달고 이렇게 뜰 수 있어 라고 자랑할 수 있는데, 스키 점프대에서밖에 운영을 못하는 항공기들은 공대지 무장을 좀 무거운 걸 달게 되면 내가 연료를 좀 줄여서 나가야 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항공기의 능력을 충분히 제공을 못 해주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그래서 보통은 이 스키 점프대를 사용을 하는 방식에서는 공대지 임무보다는 공대공 임무를 더 우선하는 경우들이 많죠. 미국하고 프랑스만 빼고 다 스키 점프대. 캐터펄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미국 말고는 없어요. 그 기술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 프랑스도 아마 미국에서 사서 가지고 왔을 거예요. 영국도 옛날에는 캐터펄트를 썼는데 항공모함이 이제 경항모로 넘어가면서 그때부터는 스키 점프대를 썼어요. 엘리자베스급도 중간에 캐터펄트를 달아야지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그때는 이미 건조가 시작이 돼버린 시점이라서 그때 설계 변경을 하고 새로 이걸 하려고 하니 항공모함 한 척값 나온다라고 해서 포기했어요. 이제는 사올 곳도 없겠죠. 스팀 캐터펄트를 단종을 시키고 아마도 이말스로 미군이 넘어갈 텐데, 이말스를 핵심 동맹이 아닌 이상이나 어디 제공을 할까도 사실은 의심스럽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지금 새로 건조하고 있는 항공모함에 대해서 좀 경계를 많이 할 필요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말스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동 모터라던가 그 감속과 관련된 기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고속철도 쪽 기술들하고도 사실 연결이 많이 돼 있거든요. 전기를 사용해서 구동하는 모터와 이렇게 속도를 높여놓은 걸 다시 감속하는 기술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말스하고 그 이착륙 체계 쪽과 연관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중국도 생각보다 이걸 좀 빨리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 거죠. F-18 호넷이 주력이고, 18이 이제 드디어 이제 단종에 들어가는 수순이라서 35 찰리가 주력으로 넘어갈 거예요. 근데 35 찰리가 주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아마도 미 해군 쪽에서 FA-XX를 좀 더 빨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질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저평가됐던 항공기가 F-35예요. 항공 전자장비 측면에서는 F-22하고 비교해서도 부족한 부분이 없다라고 저는 봐요. 오히려 더 많은 장비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투행동 반경 측면에서도 압도적인 수준이에요. 거의 700나티컬 마일에 가까운 전투행동 반경을 가지고 있어요. 680, 90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얘는 또 스텔스야. 정말 웃긴 얘기인데 러시아의 스텔스기라고 부르는 것들, 중국의 스텔스기라고 부르는 것들, 이런 항공기하고 F-35를 비교해서 RCS를 모델링한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비교해보면 F-35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내부 무장창이 아니라 외부에 두 발을 달고도 그 두 항공기들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RCS가 낮게 나와요. 레이더에 탐지가 안 된다는 거죠? 네, F-35하고 모의교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해보면 F-35에 대해서 가해지는 각종 비난과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다라는 등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무색해질 정도로 압도적인 교전비를 보여주고 있죠. J-25는 항공역학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4세대 항공기예요. 그러니까 플랫폼만 놓고 보면 정말 우수한 4세대 항공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운용되는 항공 전자장비라던가 무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좀 클 거예요. 중국이 플랫폼을 러시아에서 가지고 가서 그 플랫폼을 계속 개량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러시아가 보유를 하고 있던 수호이 27 계열의 항공기들의 수준은 F-15가 처음에 비행을 했었을 때 초기형 모델 성능도 안 나오던 수준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은 이 항공기를 가지고 가서 엔진도 바꾸고 레이더도 바꾸고 뭐 다 바꾸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바꿔놓은 물건의 성능이 얼마가 나올지를 정확히 몰라요. 최근에 중국의 기술 개발 능력들을 봤었을 때는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더 좋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얘는 지금 어디까지 올라와 있을 것인가? 미국과 동맹국들의 4세대 전투기하고 얘하고의 격차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걸 지금 봐야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스텔스 기술 측면에서는 좀 따라잡는 속도가 중국이 빨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인 문제는 엔진이 해결이 안 나요. 엔진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하고 영국 정도, 뒤에서 좀 쳐주면 프랑스 정도, 그 정도 국가들이나 현재 4세대 전투기 제공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엔진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능력들이 있는 국가들이요. 근데 이거보다 한 단계가 아니라 한 두 단계에서 세 단계 앞선 적응형 사이클 엔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건 또 미국밖에 못해요. 적응형 사이클 엔진은 그것도 미국의 특정 회사밖에 못해요. 나머지는 다 뒤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냉정하게 보면 미국하고 유럽 사이에도 기술 격차가 제가 봤을 때 한 15년에서 20년? 좋게 봐서. 그리고 유럽에서 제일 못하는 회사와 중국과의 갭이 이게 얼마까지 좁혀져 있는지를 몰라요. 여기서 사실은 중국 쪽으로 기술이 들어갔을 거거든요. 뭐 한 4등, 5등 하는 애가 저기 뒤에 떨어진 애한테 기술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얼마까지 좁혀질지 그게 앞으로의 관건이죠. 이미 중국은 미국이 보유를 하고 있는 것과 거의 같은 크기의 굉장히 슈퍼캐리어를 만들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조선소에서 이게 건조가 되고 있는 위성사진이 잡힌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운용 경험을 쌓기 위해서 작은 함정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 대형 항공모함들이 도입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도 여전히 그 항공모함들이 방어적인 성격일까요? 그걸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종종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현재 시점만을 보고 계속 판단을 하려고 해요. 하지만 전쟁 준비라던가 대기 같은 것들은 10년, 20년쯤에 어느 정도 좀 긴 텀을 두고 계속 보면서 추적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수상함을 얼마나 보유를 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려가 많죠. 현재까지는 사실 이지스함이라고 부르는 가장 최첨단의 전투함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은 항공모함을 굳건히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중국이 수상함 건조 규모 측면에서 미국을 넘어선 게 최근 몇 년이 이미 지났거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유 척수 규모에서 계속 따라잡힐 수가 있는 상황이라 그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